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윤석열에게 운명의 주라고 하죠. 생과 사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월화수가 모두 빅데이이기 때문에 언론들은 죽어가는 윤석열을 살리기 위해서 진짜 사력을 다해 심폐소생술을 가할 거예요. 그래서 이 언론의 이 엄청난 널뛰기가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은 허리춤을 붙들어 매세요. 안 그러면 멀미가 올 수 있는 한 주입니다. 네, 법원이 윤석열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것이냐 아니면 기각할 것이냐. 얘네들이 이 윤석열이 어설프게 사찰문건 꿰들어가지고 언론 플레이 해보려고 했는데 오마이뉴스의 양심 때문에 혹은 쟤네들 입장에서는 배신 때문에 이거 완전히 예, 수퍼로 돌아가 버렸네요. 예, 그래서 기각이 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죠. 그리고 실제로 법률적으로도 법무부 장관이 필요에 따라서 징계 처분을 할 수 있기, 징계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이 막을 길이 없어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계속 또 미세하게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게 뭐냐.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직무정지까지 할 거야? 할 일이야? 라는 식으로 계속 미묘하게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죠. 조미연 판사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조미연 판사는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판결, 모든 사람들이 예상하는 판결이 나올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지금 조선일보가 지금 급했어요. 그러니까 조미연 판사의 과거 판결을 갖고 와가지고 거의 협박을 합니다. 너 봤더니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도 직무정지 가처분 시작했는데 기각했더라? 너 그렇게 기각해가지고 어떻게 됐어? 그 사람한테 고발당해가지고 지금 서울 지금 중앙지검에 고발당해 있던데? 너 윤석열한테도 똑같이 기각할 거지? 너 그러다가 너 또 고발당한다? 검사들이 가만 안 둘 거야. 예, 오죽이 급했으면. 판사들이 언론 플레이 너무 싫어하고 자기 이름 나는 거 싫어하는 거 아니까는 진짜 막판에 필살기로 꺼낸 거예요. 이런 위협에 그걸 느껴서 인용을 한다. 그랬을 때 대한민국은 완벽하게 검찰공화국으로 간다라는 걸 이 판사가 이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검사는 임용된 순간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를 할 수도 없고 감찰 거부할 수 있고 법무부 장관이 해임 청원이든 징계 청원을 하지 않은 이상은 대통령은 대통령은 제가할 수도 없어요. 다시 말해서 검찰 권력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의 판결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조미연 판사의 오늘의 판결은 거의 대한민국의 역사를 가른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설령 조미연 판사가 정말 언론의 위협을 느껴서 그런 판결이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추미애 장관이 결코 이것을 하늘을 거슬리게 놔둘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추미애 장관은 이미 결단을 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그 어떤 반동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정말 추미애 장관을 온몸을 다해서 응원해야 됩니다. 지금 언론뿐만 아니라 지금 검사들도 나와서 계속 하는 게 뭐냐, 국진당도 팩트를 가지고 싸우질 못하니까 계속 추미애 위법이라고 이게 직무정지까지 할 사안이냐고, 추미애 보면 역겹다고, 미쳤다고, 별 소리를 다 해요. 그리고 뭐 윤희숙은 뭐 투수와 야수가 서로 간보기 한 거 아니야? 예, 윤희숙 얘기는 나중에 정리해서 할게요. 근데 만약에 얘네들이 말대로 위법이면은 법무부 장관은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검찰은 무슨 짓을 해도 징계를 받을 줄 알고 감찰을 받을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고, 이것이 언론에 의해서 비호받는 사회가 된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포기해야 됩니다. 그냥 검찰이 지배되는 세상으로 가면 돼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언론이라는 그 이름을 붙이면 안 되지. 그냥 검찰의 노예나 검찰의 창녀의 역할을 하는 거지. 아니면 윤석열 검찰 교도가 되거나. 지금 사찰 문건에 대해서도 언론들이 취재를 안 해요. 취재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문건이 뭔지 최소한의 기본적인 질문도 던지질 않아요. 그럼 양승태는 왜 감옥 가 있는데? 그럼 지난 1월에 경찰들이 동의를 얻는 세평 수집까지도 어디서 감히 검사들의 세평을 수집해 하면서 불법이라고 난리셨던 건 뭔데? 어저께 황경문 블랙리스트 5년 구형했어요, 검찰이. 그럼 뭔데? 그 블랙리스트는 이 사찰 문건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그 기본 정보만 담고 있는데 자기들이 하는 건 다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 사찰 문건이
30건 정도가 지금 오픈이 됐는데 이 사실은 수사를 받은 판사가 100여 명이에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5개의 질문을 던졌거든요. 양승태 대법원장 수사팀 외에 공유가 금지된 무리 이야기 법관 파일 검찰 내에서 본 사람 누구인가? 윤 총장 외에 누가 이 파일을 보거나 공유했는가? 심재철 반부패 부장은 화를 내면서 문제를 제기했다고 한다. 그러면 윤 총장은 무리 이야기 법관 파일을 심재철 전임자인 한동훈 반부패 부장 등 윤석열 라인 검찰로가 공유했는가? 판사 사찰 문건을 작성한 송상호 부장판사는 무리 이야기 법관 파일을 도대체 어떻게 알게 됐는가? 양 전 대법원장 수사팀이 성 부장판사 개인 또는 범정에게 알려줬는가? 아니면 전혀 다른 쪽에서 그 내용을 성 부장판사에게 알려줬는가? 범정에서 생산한 문건 중 무리하게 법관 파일을 적시한 다른 문건이 있는가? 사법농단 수사를 하면서 참고인으로 부른 100여 명의 판사에 대한 참고인 조서 내용은 범정에 보관되어 있는가? 검찰 내에서 누가 이 내용을 공유하고 있는가? 이 사항에 대해서 대검이 공식 입장을 발표해주면 더욱 좋겠다. 그리고 대법원도 이 사항의 점을 확인해야 된다. 윤석열이 그 자리에 버티고 있으면 지금 이거 수사할 수 있습니까? 30명의 법관 리스트, 공개된 법관 리스트의 공통점이 뭐냐? 여권 관련 그 수사의 재판관들이라는 거예요. 조국, 정경신, 손혜원, 울산 사건, 유재수 사건, 이런 사건들이에요. 야권에 관련된 그 재판장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30명 정도 되는 30명에서 37명이라고 하죠. 이 재판 판사들의 이 성향을 왜 모았는지, 왜 이 사람들의 세평을 수집하고 사찰했는지 너무 뻔하잖아요. 송인건 판사나 김민희 판사 막 괴롭혔던 그 법세린이나 사준모, 언론 플레이랑 다 같이 움직였죠. 저는 이거 진짜 윤석열 특활비 수사할 때 저는 다 같이 들여다봐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는데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그 의도와는 상관없이 오역되고 왜곡될 확률이 있지만 중요한 사안 같아서 그냥 한번 얘기해 봅니다. 최근에 윤석열이 국감장에 나와서 여권의 믿을만한 메신저를 통해서 대통령이 임기를 다 채기를 원한다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하면서 이제 우리 진영이 완전히 뒤집어졌죠. 도대체 윤석열 메신저가 누구야? 그러면서 지금 한 달이 넘도록 계속해서 뭐 진보 유튜버나 방송에서 윤석열 메신저의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여러 방송에서. 그리고 뭐 채팅창이나 이렇게 댓글 보면 도대체 메신저가 누굽니까? 윤석열 메신저가 누구야? 근데 며칠 전에 한겨레의 그 저널어택에서 윤석열을 강력하게 추천하는 사람이 양비라고 확인해줬어요. 그 윤석열 메신저 중에서 양정철을 제외하고 계속해서 회자되는 두 분이 있어요. 김어준과 유진우죠. 저도 김어준 총수 방송을 자주 보진 않지만은 가끔 이렇게 뭐 필요해서 보면은 사실 김어준 총수는 정말 조국 사태부터 진짜 사력을 다해서 정말 한 개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괴력을 발휘해서 이 검찰이나 언론들이 만들어낸 그 가짜뉴스를 그냥 각계 전투로 격파하죠. 진짜 불세출의 인물이에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참 이상하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은 그 윤석열의 개인 의혹이라든가 가족, 그 와이프, 장모에 대해서는 김어준이 거의 언급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어요. 검찰하고 열심히 싸우면서. 그 부분은 되게 미스테리였죠.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어떤 재판, 조국과 관련된 재판에만 딱 그게 꽂혀있지 그 이상으로 범위를 넓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부터 이 윤석열이 감찰을 거부하면서부터 김어준이 굉장히 그 적극적으로 이제 윤석열 비판하고 있거든요. 며칠 전엔 다스베이서에서도 비판하고. 그러니까 김어준 총수는 스탠스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범위가 확 넓어졌어요. 근데 이제 엊그저께 이제 굉장히 논란이 됐던 게 이제 주진우 기자죠. 주진우 기자의 그 라이브 방송이나 이런 거를 지난주나 이번주에 좀 들으신 분들은 사실 좀 충격을 좀 받으셨을 거예요. 저도 제가 믿을 수가 없어 두세 번을 돌려본 적도 있었거든요.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징계 이거는 너무한 거지. 직무정지 너무한 거지. 이거는 뭐 계속 추임새로 넣어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기계적 중립을 위해서 넣었다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자주 언급을 했거든요. 근데 한동훈에 대해서 8월 달에 검찰 인사에 대해서도 사실 주준희 기자는 우리 쪽이랑 달랐어요. 제가 그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제가 그때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한동훈 언급하면서도 그랬고
추미애 장관 되고 나서 삼성 수사팀 다 그 해체됐다고. 이게 우연이냐고 하면서 짜증을 확 내는 때 제가 이거를 이런 시선으로도 바라볼 수 있구나. 이 김경률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랑 시선이 같은 거예요. 제가 사실 그때도 좀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이건 어쩔 수 없는 팩트인 거죠. 이분이 MB 수사나 삼성 수사를 하면서 어쨌든 간에 검찰과 계속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같이 하면서 친해진 거죠. 친해질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기자였으니까. 우리는 이분들을 기억하는 게 하나의 기자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낙곰수의 멤버를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 불세출의 영웅들. 어떻게 보면 죽기 전에 훈장을 받아야 되는 나라를 구한 영웅들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저는 낙검수를 볼 때마다 항상 비틀즈를 생각해요. 비틀즈를 앞에 항상 붙는 게 레전더리잖아요. 전설의 그룹이라고. 비틀즈는 지금도 전설이고 그 당시에도 전설이었어요. 근데 비틀즈가 해체됐을 때 뭐 전 세계에는 난리가 났었죠. 근데 그 비틀즈 멤버 이 불세출의 이 천재 이 4명이 그 딱 해체가 되고 나서 각자의 길은 다 너무 달랐죠. 폴 맥카트니는 아직까지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죠. 그 연세에도. 존 레논은 갑자기 무슨 일본 여자에 빠지고 동양 사상에 빠지면서 막 비폭력 뭐 저항운동하고 뭐 이렇게 뭐 이런저런 사회운동에 뛰어들어요. 거의 몽상가로 가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총살당하죠. 링고스타나 조지 해리슨도 각자 자기 앨범을 내고 음악 활동을 하지만 상업적으로 성공하진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그 비틀즈죠. 전 낙곰수 멤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낙곰수 멤버들의 시작점을 보면 냈다 성향이나 이게 다 달라요. 근데 이 이명박이라고 하는 이 거악을 척결하기 위해서 이 4사람이 모여서 이 4사람의 재능이 한꺼번에 하나에 버무려져서 케미를 발산했을 때 진짜 이건 미친 존재감을 발휘한 거예요. 더 이상 대체 불가의 하나의 방송과 그 컨텐츠가 탄생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해체한 다음에 각자 자기 길을 걷고 각자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들을 역시 낙곰수로 투영하고 있는 거죠. 이 시점에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면 팩트나 느낌이라는 건 어쩔 수 없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건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마다의 느낌은 있고 그걸 느꼈다 그러면 그것이 아니다라고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것을 사건으로 키웠을 때 이것이 과연 팩트로서 이대로 존재할 수 있는가예요. 얼마든지 이 팩트는 이 정치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인간들에 의해서 오용되고 악용될 수 있다. 그리고 폐국으로 갈 수도 있다. 뭐 똥파리나 뭐나 이런 세력들에 의해서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진영을 갈기갈기 찢어 놓을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찢어진 다음에 다 서로 자기 탓하면서 네 탓이야.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서 정말 갈라치기에 저기로 쓰여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더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진영이 갈라지고 정말 미친 듯이 서로 비난전을 하고 이렇게 할 때 주진우나 김어준이나 김용민이나 못 잡아먹어서 안다라는 저 국힘당이나 그 조중동이나 저 구구 유튜버들이나 검찰들이 이 사건을 그대로 놔둘 것이냐.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으로서 계속 이용해 먹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사건이 어떤 식으로 프레임화 돼서 전국적으로 우리가 지키고 싶어하는 사람에게까지 번질 확률도 사실은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윤석열의 메신저를 계속 얘기하고 비판하려고 이거를 이렇게 팩트 파인딩을 하시는 분들에게 기분 나쁘고 실망하고 그 마음은 너무 이해되지만은 그거를 이슈화 시키기 전에 그거를 깊이 하면서 서로에게 생채기를 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라. 그 사실 팩트 느낌과는 별개로 그 말들과 우리 진영에서 오가는 이것들이 다른 진영에 의해서 정치 자영업자들에서 얼마든지 악용되고 오용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 눈을 찌를 수 있고 우리가 정말 지키고 싶어하는 사람을 아프게 할 수도 있다. 위험에 빠뜨리게 할 수도 있다. 신중해야 된다.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